자,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에 무작정 투자하시지 말고 알고 투자하시라고 정확히 지식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알고 투자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코인 투자 알고 하자! 오늘은 매우 유명한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때는 1995년인데요. 한 사람은 전산학 분야의 유명한 석학이던 MIT 미디어 랩 연구센터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1995년 2월 왜 인터넷이 실패할 것인가에 대해서 뉴스위크에 기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온라인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당황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해커들을 만났는데 미래에는 온라인으로 직장을 출근하고 대화식 도서관이 생기고 멀티미디어 클래스가 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업무가 사무실에서 네트워크로 옮겨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당시 세계적인 전산학 석학이었던 그가 온라인으로 직장을 출근하는 것과 도서관이 대화식이 된다는 것을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베조스라는 사람입니다. 1994년부터 오프라인 사업체에 물리적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깨는 소매 전문 웹사이트를 그는 생각합니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와 같은 때에 베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상식 안에서는 도저히 성립할 수도 없는 온라인 스토어가 가능합니다. 무궁무진한 기능과 선택이 용이한 슈퍼스토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선택도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의 이런 생각이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프 베조스 쪽입니까?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 쪽입니까? 암호화폐에 관한 한 저는 여러분들이 제프 베조스와 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뢰 없이라는 말인데요. 신뢰 없이라는 뜻은 제3자가 신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제3자가 신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정보 하나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한 명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거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일까요?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장부를 원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진 정보만 원장이라고 믿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부는 믿지 않는 겁니다. 자, 문제는 물론 개인들은 다 자기 것이 원장이라고 믿게 되니까 개인마다 원장을 가지고 있으면 원장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조작된 원장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만 원장인 거죠. 그래서 자기만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장부만 믿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가장 간단해집니다. 게다가 거래 내역도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물론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진 모든 원장을 똑같이 해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원장이 똑같지 않다 그러면은 다른 원장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퀴니오의 인류 최초의 달구지 자동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바로 인류 최초의 암호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라는 말은 많은 부분 엉성하다는 뜻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워낙 엉성하게 만들어져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9시간에서 10시간쯤 강의하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굴된 양은 약 1,8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채굴될 양이 300만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워낙 적어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대부분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전력 사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은 딱 한 사람만 장부 정리에 권리를 갖도록 선택된다고 했고요.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채굴 과정은 동전 던지기 하는 식의 문제를 풀게 하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 100번 연속 나오는 사람이 우승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동전을 100번 연속 빨리 돌릴 수 있는 장비를 가진 사람이 이기겠죠. 동전 던지기를 빨리 많이 하도록 특화된 장비가 채굴기이고요. 이 채굴기는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쓸데없는 전기를 낭비한다고 하여 비난받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거래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채굴비 역시 10만 불에 접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만 불이 될 때까지 채굴자들은 장비를 투자하고 전력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1년 5월에는 약 15기가와트의 전기를 사용했고 이는 원자력 발전소 15기에 해당하는 전기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채굴 용량의 80%를 소유하고 있던 중국이 채굴장을 강제 폐쇄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전력 사용량이 2분의 1 가량이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비트코인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장부는 대략 10분마다 그동안 일어난 거래를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페이지 하나를 한 개의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장부가 10분마다 정리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부의 신속성과 정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장부에 올라가는 시간이 10분이 걸린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안정된 거래가 가능할까요? 예컨대 홍길동 씨가 커피를 사 마신 후 10분 동안 장부에 정리가 안 된다면 같은 돈으로 옆집에 가서 호떡을 사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커피집 주인은 장부에 거래된 것을 정리되어 확인될 때까지
홍길동 씨를 잡아 두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택시를 이용한 후 내릴 때 T머니 사용하죠. T머니 사용할 때 지불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와 비슷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경험하시듯이 T머니는 2초 안에 확인이 되죠. 근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10분이나 기다려야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은 블록 생성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선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을 채굴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이상이 선택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블록이 2개 이상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 둘 중 하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홍길동 씨가 커피를 마셨다는 거래 기록이 장부에 올라가고 나서도 취소가 나중에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6번 장부 정리가 된 후까지 기다려서 거래를 확인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6번 장부 정리가 될 때까지 거래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커피 한 잔 마시고요. 6번 장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1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거래 완결성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이 10분마다 만들어지니까 6번이면 거래가 이루어진 후 1시간 후에야 완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불특정 다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정보 없이 서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류 최초의 암호화폐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암호화폐인 만큼 이런저런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중요한 기술이고 화폐 기술입니다. 이를 모르면 노예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노예 노릇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손 대대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남이 노예가 된 적이 있는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 화폐 기술은 악당 혹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도박 기술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와해성 혁신이므로 우리 모두 알아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진흥해야 되는 기술임을 강조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뷰테린이라는 젊은이가 만든 이더리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